자, 성미인국 정리할게요. 자, 일단은 갈래는 가사문학이죠. 자, 가사문학인데, 자, 가사는 특별한 특징은 선생님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가사는 기억해야 되는 갈래상의 특징은 첫 번째는 대체로 사음보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길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 연속체라고도 보통 부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전격가사와 병격가사가 있는데 병격가사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쓰고 싶은 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전격가사라는 거는 요 마지막 볼게. 자, 각시님 다리와 카냐 맨 마지막 줄이 자, 어떻게 나눠줘야 돼요? 각시님 다리와 카니와 구준비나 되소서 덩어리 4개로 끊어지는 사음보죠. 자, 그 다음에 각시님 몇 글자죠? 3글자죠? 자, 그래서 우리 다시 돌아가면 전격가사는 시조의 모아, 종장과 형식이 동일할 경우에는 우리 전격가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외에는 다 병격가사라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시작하는 글자가 5글자로 된다든지 또는 덩어리가 6개, 7개 넘어간다든지 라고 하면 병격가사라고 부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서정적이라는 건 정서를 드러냈다라는 얘기인 것 뿐이고요. 충신연주지사 선생님이 그랬죠. 충신연주지사는 뭘 해야 된다라고 했어? 여성 화자를 내세워. 자, 임금에 대한 춤을 노래하는 경우 우리 충신연주지사라고 합니다. 여성 화자가 보통 그 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임금님을 사랑하는 신하의 마음과 똑같다라고 얘기해서 보통 충신연주지사는 여성 화자를 내세워서 여성이 남성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듯이 임금에 대한 충을 노래하면 우리 충신연주지사라고 얘기하고요. 송민국의 음보는 사음보입니다. 사음보. 자, 서사분사 결사의 3단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임에 대한 그림이 드러나고 있고 영군에 대한 정이기 때문에 우리 충신연주지사 되겠죠. 자, 임과 이별한 여인의 마음을 빗대어 영군의 마음을 드러내는 게 바로 충신연주지사. 보조화적 감열을 설정하여 대화체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선생님이 기억해야 되는 특징이라고 했지? 세련되고 뛰어난 우리말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송민국의 특징은 아름다운 우리말을 사용하고 있다, 순 우리말을 사용했다, 다 맞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성민국의 미인이란 뜻은 사정적으로는 아름다운 사람이란 뜻이지만 성민국에서는 임으로 그대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여성화자니까. 자, 그리고 정철의 입장에서 따지면 임금으로 해석이 될 건데 학교 선생님이 송민국을 문제화 낼 때는 정철의 입장에서 문제를 낼 수도 있다라는 거 보기 해갖고 그때 우리 정철이 여기서 나오는 화자가 되겠죠. 자, 여기서의 화자 정철이고요. 자, 임은 선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장애물들은 다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정철의 정적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문제 적용해서 푸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가볼게요. 자, 서사죠. 저기가는 되는 적이죠. 그래서 우리 현대어풀이는 그때도 했지만 현대어풀이가 가장 중요하니까 학교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시험 범위가 많기 때문에 현대어풀이만 가지고 시험 문제가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선지처럼 1번, 2번, 3번, 4번 기억, 니은, 디귿 해서 맞는 거 고르세요 라고 할 때 나올 수 있으니까 꼼꼼하게 확인하고 문제 보셔야 돼요. 자, 저기가는 저각시, 여기서의 각시는 을려져 본 듯도 하구나. 천상배국경이 나오면 언제나 늘 하늘에 있는 궁을 의미하기 때문에 적각 모티브 가져가야 되고 이별하고 자 화자의 상황 드러나고 있죠. 자 해담 저문날에 누구를 보러 가니? 라고 질문하고 있고요. 니은고 나왔죠? 우리 의문형 언니고 요거는 실제로 질문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감녀가 될 거고요. 자 해다 저문날은 해가 지물고 있는데 근데 얘는 이별했잖아. 이별했는데 해가 저물고 있으니까 우리 그 을려가 이별했을 때의 쓸쓸함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을려의 대답을 유도하는 질문이죠. 어디 가니? 라고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는 건 집중시켰다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어와 너구나. 이때 너는 감녀가 되고 이제 을려의 대답이 시작하죠. 내 이야기 들어봐. 내 얼굴은 모습이죠. 내 행동이 괴함, 사랑받을 만했지만 어쩐지 날 보시고 너구나 여기실 때 이때는 사랑받을 때 얘기입니다. 나도 님을 믿어. 선조죠. 자, 다른 뜻이 전혀 없어. 아양과 교태를 어지럽게 굴었는데 반기시는 낯빛이 옛날과 다르시구나. 요거 옛날간데 그 학교 선생님은 나를 대하는 이렇게도 해석하셨으니까 요거는 학교 선생님이 해석하신 거에 따라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누워서 생각하고 일어나 앉아 생각해보니 내 몸에 지은 죄가 산처럼 쌓여있다 라고 했으니까 뭐 선생님은 잘 체크는 해주진 않았지만 이제 2학년이니까 굳이 짜지면 지규 사용했죠. 그러니까 뭐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라고 하면 맞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쌓여있대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을려가 생각하는 이별의 원인은 자신의 탓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하늘을 원망하며 사람이라고 헛놀하랴. 자,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표현 대꾸 사용하고 있죠. 하늘을 원망하고 사람을 탓하니 했으니까. 풀어서 생각해보니 조물의 탓이로다. 이별의 원인은 조물주의 탓. 자, 그래서 이 조물주의 탓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운명론적 가치가 드러나죠. 자, 그 다음에 원망적인 태도가 드러났다는데 이 원망적인 태도는 임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뭐가 드러나? 그치, 조물주에 대한 원망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하늘, 운명인데 운명을 내가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체념적인 태도 드러났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랬더니 여기까지 나 이래서 헤어졌고 이런 것 같아 라고 얘기했더니 감녀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 생각하지 마 라고 위로하시죠. 그랬더니 을려가 다시 맺힌 일이 있어 라고 대답합니다. 님을 모셔오고 있어서 내가 님의 일을 잘 알거든. 물 같은 얼굴, 연약한 얼굴이죠. 편하신 날이 몇 날이 있을까? 춘한 고열은 봄과 여름의 더위죠. 추일동천은 가을과 겨울의 추입니다. 죽조바는 아침에 먹는 죽. 조성매는 밥이죠. 그러니까 아침 저녁에 밥은 누구와 같이 드셨는가? 기나긴 밤의 잠은 어찌 주무셨는가? 자, 우리 요 네 개는 다 무엇을 나타내는 거야? 님에 대한 걱정, 노심초사래요. 노심초사 잠깐 기억해 두시고 다이는 계신이죠. 그래서 님 계신 소식을 어떻게든 알려고 하니 오늘도 끝났구나 내일이나 사람이 올까? 내 마음 들 곳이 없어서 어디로 가야 할까 고민했더니 잡거니 밀거니 반복이니까 됐고요. 높은 산에 올라가니 선생님이 그랬죠? 우리 한양은 다 북쪽에 있기 때문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북쪽을 쳐다보면 임금님 계신 데를 바라보는 거라고. 그래서 이때 높은 산은요. 산에 올라가서 임금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화자의 노력이 되시겠죠. 자, 하지만 구름은 커니와 안개는 무슨 일인가? 구름과 안개는 화자 임사회를 가로막는 장애물이고 간신이고 정철의 처지로 치면 동인입니다. 자, 산천이 어둡거니 일월, 선생님 일월은 항상 임금님이지. 그러니까 산과 강이 어두운데 하늘에 떠 있는 임금님을 어찌 바라보겠니? 가까운 것도 모르는데 천리를 어찌 보겠니? 볼 수 없다니까 서리가 되시겠죠. 자, 여기 써 있는 거 일단 보고 갈까요? 자, 그럼 여기서 감녀와 을려의 역할 볼게요. 자, 감녀는 여기서 뭐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보조적인 위치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작품의 전개를 도와요. 왜 전개를 둘까? 질문하잖아요. 그치? 질문하면 우리가 을려가 대답하니까 또 종결도 돕습니다. 마지막에 구준비나 되라고 얘기했고요. 구준비가 되라고 했기 때문에 국적인 결말을 제시했다라고 보면 돼요. 을려는 화자의 생각을 화자가 아니라 작가의 생각을 대변하는 중심 인물이 되겠죠. 그래서 주로 작가의 생각을 주로 얘기하고 있지만 선생님이 그때도 얘기했지만 감녀, 을려는 둘 다 작가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작가가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기 위해서 MC로 쓴 게 감녀고요. 그 다음에 대답하는 인물로 친 게 을려가 되는 거예요. 자, 작품의 주제 구현을 위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요. 정서적인 분위기를 주로 주도하고 있다라는 거 알면 되고요. 자, 그럼 여성화자로 설정한 효과는 자, 첫 번째, 자, 작가는
자신의 지극한 연군을 여성의 마음으로 드러내면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여성은 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여인으로 님의 사람에 대한 그리움, 애틋함을 드러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효과는, 자, 이 효과는 조금 기억해 둘게요. 문제화되기 가장 좋으니까. 자, 여성화자로 설정하여 사랑이라는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에 호소하면 독자들 또한 특별한 관점이 아니잖아요. 그치? 뭐 강아지를 사랑하거나 고양이를 사랑하거나 동물을 사용하거나 요거는 뭐 모든 사람이 동물을 사랑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물론 뭐 특이한 경우도 있겠지만 뭐든 어쨌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독자들 모두 공감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뒤로 넘어갈게요. 자, 차라리 물가에가 백길이나 보려고 하니 이때의 물가도 마찬가지죠. 화자의 소임을 성취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즉 아까 뭐랑 똑같은 공간이에요? 산이랑 똑같은 거죠. 자, 산과 물가는 화자가 자신의 소원이라는 건 임에게 가까이 가고 싶은 소망을 성취하기 공간. 바람과 물결 누구랑 똑같지? 아까 나왔던 우리 구름과 안개죠. 화자의 임사위를 가로막는 장애물이고요. 간신이고요. 정철로 치면 누가? 동신이었죠. 뭐였죠? 동인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걸렸느냐. 배는 누군가 운전을 해줘야지 쓸모가 있는 존재잖아요. 그럼 비어있는 공간이에요. 비어있는 배라는 거는 쓸모없이 버려진 배란 뜻이니까 화자의 애로움을 강조하는 객관적 상관물이 되겠죠. 강천에 혼자 서서 지는 해를 굽어보니 다이, 계신이죠. 님 계신 곳의 소식을 더욱 알 수가 없구나. 모첨은 항상 초가직입니다. 초가집 찬자리에 밤중에 돌아오니 밤벽 청등도 마찬가지죠. 선생님 가로등은 사람들 다니는 길에 켜두는 거라 그랬지.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는다면 밤벽 청등, 가로등을 켜둘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누군가 찾아올 수 없는 처지인데 도대체 가로등을 왜 켜놓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 밤벽 청등이라는 것 자체가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라는 걸 강조하기 때문에 외로움 심정을 부각하는 객관적 상관물이 되겠죠. 오르며 내리며 해집으며 바쁘게 다니니 어느덧 힘이 다 빠져서 잠에 들었대요. 정성이 지극하여 꿈에서 님을 보니 이때 꿈은 임을 만날 수 있는 매개체가 되겠죠. 옷 같은 얼굴은 헤어지기 전이죠. 반이나 늙었다. 지금을 의미합니다. 마음에 먹은 말씀. 그럼 마음에 먹은 말씀 뭐겠어요? 사랑한다, 좋아한다, 보고 싶다 정도가 되겠죠? 실컷 하려고 하니 눈물이 솟아나서 말을 어찌하며 정을 못 다하여 목이 메이니 오경경 개성이라는 건 뭐야? 방해하는 그 닭이 화자의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어와 허사로다. 을려가 허탈한 거죠. 내가 꿈에서라도 너랑 만나서 수다를 좀 떨어보려고 했는데 이 오경정 개성이 시끄럽게 해갖고 내 잠을 깼잖아. 그러니까 어이없네. 알겠죠? 이미 어디 간고 잠결에 일어나 앉아 창을 열고 바라보니 어여쁜 그림자가 날 쫓을 뿐이로다. 자, 여기서 그냥 화자가 느끼는 쓸쓸한 심정을 감정적으로 표현했다고 했죠. 뭐 객관적인 상관물이라거나 감정이입의 대상이라고 학교 선생님도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요거는 그냥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정도로만 가져갑시다. 얘가 조금 논란이 있는 애들이라서 차라리 쉬어디어는 죽어서 란 뜻이죠. 자, 낙월이나 돼야지. 자, 여기서 낙월은요, 선생님 그랬지. 자, 낙월은 하늘에 떠 있는, 북박혀 있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위치상으로 움직일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소극이냐 적극적이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얘는 하늘에 떠서 이렇게 밑에 있는 임금님을 내려다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소극적인 겁니다. 자, 얘는 시각적인 심상에만 의존하고 있으시죠. 자, 님 계신 창 안에 반드시 비추리라 라고 얘기했죠. 자, 여기까지가 을려입니다. 자, 이제 갑녀가 되겠죠.
각시님 하시면서 이때 각시님 을려가 되겠죠? 달 말고 구준비 되세요. 구준비는 비는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좀 더 가까이 갈 수가 있겠지. 자, 비가 내리는 건 청각이고요. 비가 내리는 건 시각으로 볼 수 있으니까 두 가지의 감각을 가지고 있고 더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 구준비를 조금 더 적극적인 애정관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가실이랑 같이 연결됐을 때, 가실이랑 연결될 때 가실이는 가는 듯 돌아갔다가 돌아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별을 받아들이는 거야. 자, 그러니까 소극적인 태도로 봐야 되겠죠. 그치? 자, 하지만 버리고 가는 거야? 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실은요, 소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고 원망하고 있어요. 하지만, 자, 성미인곡에서는 뭐 한다? 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누굴 원망했지? 조물주를 원망했습니다. 자, 그리고 적극적인 태도. 결국에는 구준비가 되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적극적인 태도라고 가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가시리는 소극적인 태도인데 반해서 성민국은 적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고 임에 대한 원망은 드러나지 않고 조물주에 대한 원망을 갖고 있다라는 거 가져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낙월 일단 정리할게요. 낙월은 생각의 주체는 을려죠. 잠깐만 비춰주기 때문에 소동적이고 소극적이에요. 구준비는요, 생각의 주체는 감녀죠. 자, 임에게 적극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입니다. 하지만 둘 다 낙월과 구준비는 임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전달하는 매개체라고 보셔야 돼요. 자, 이 시를 지은 의도는 정철의 입장에서, 요거는 선생님 계속 얘기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그 보기화하기가 좋겠죠. 보기를 해놓고 고르라는 문제, 요 시어를 가지고 해석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 자, 동인들의 모함을 받았던 정철은요, 군쁜 듯이 전혀 없다라는 뜻은 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 좋아하지 않았어요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지만, 정철의 처지로 해석이 될 때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선조에 대한 충, 즉 연군지정을 노래하는 작품이다. 그래서 나의 억울함 그리고 연군지정을 강조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기 전에 자, 우리 선생님 요거 정리해 놓은 거 볼게. 선생님이 3인국과 성미인국이 같이 비교될 수 있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성미인국이 길기 때문에 3인국의 한 구석을 내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그러니까 지문을 얘를 연결하기는 힘들 것 같고 보기화하기에는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3인국의 그 범납이 나오는 부분과 성미인국의 부분을 연결시켜서 보기와 같이 공통점, 차이점 물어보는 문제가 가실이나 상미인국에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정리해 드릴게요. 3인국은 독백체입니다. 성민국 대화체였죠. 얘는 사계절의 흐름이 드러나요. 자, 하지만 얘는 그냥 일상, 하루의 움직임이죠. 자, 태도는 임을 기다리는 소극적인 자세고요. 성민국은 적극적인 자세로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가 드러났어? 구준비 때문에요. 자, 얘는 원망의 정서가 직접 드러나요. 임의 탓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성매인곡은 조물주의 탓과 자신의 탓이라고 얘기하죠. 한자 성어를 많이 써요. 왜? 화자는 사대부 여성이기 때문이에요. 자, 성매인곡의 특징 아까 뭐라고 했지? 우리말의 아름다움이 드러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서민 여성이기 때문입니다. 표현 대상은 범납이고 낙월 구준비인데 선생님이 저번에 정리해줬지만 여기서 가장 소극적인 건 낙월이에요. 자, 그 다음으로 소극적인 건 범납이, 그 다음에 가장 적극적인 건 구준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3인국과 성민국의 공통점은 적각 모티브고요. 충신연주지사죠. 그리고 윤회사상, 쉬어디어서 뭐가 되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우리 마지막으로 여기 확인 문제. 작가는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죠. 정철입니다. 두 여성 간의 대화식 구성으로 대화식 구성으로 진행됐죠. 낙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수동적이고 서극적인 자세고요. 순 우리말 사용해서 문학성을 드러내면 맞습니다. 임에게 그리움을 전달하는 매개체는 낙원과 구준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학습활동 꼭 참 기억해 두라고 했는데 학습활동에 대한 내용은 방금 전에 얘기하면서 정리해 놨던 거니까 학습활동 다시 한번 보고 갔으면 좋겠어요.